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제 주말이네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미 대선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불복을 기자회견에서 선언했어요. 다 소송을 하겠답니다. 근데 지금 주에서 다 기각하고 있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 건 거는 개표 중지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각하는 거는 주의 권한이고요. 미국은 우리나라 같은 주체들이 거의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들이 모인 미합중국인 거예요. 이제 증시 대비책을 좀 세워봐야겠죠. 네, 미대선이 현재 개표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지금 현재 바이든 후보가 253석을 확보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213석 그대로입니다. 지금 펜실베니아가 약간 캐스팅 보트가 될 것 같은데 펜실베니아도 지금 바이든 후보가 역전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확실하다는 제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드립니다. 이게 조금 난감하긴 하네요. 우편투표 결과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올 줄 몰랐습니다. 사실 우편투표가 바이든한테 유리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었고 약간 현 정권을 심판한다는, 특히 민주당 쪽은 우편투표를 독려했죠. 그런 상황이라서 우편투표가 시작되면 바이든 쪽 표가 좀 나오겠다 싶었는데 이렇게까지 쏠림으로 나올 줄은 참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과드리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을 시사했습니다. 합법적 투표면 내가 이긴다 라고 기자회견 때 말을 했고요. 재검표는 법적 굴레에서 가능한 수단입니다. 굳이 부정선거니 뭐니 음모론은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쓸모한 것 같아요. 그건 정치적으로 가십거리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재검표에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초박빙인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애리조나 같은 데는 자동 재검표는 없지만 초박빙인 상황 0.2%의 표 차이가 나면 재검표를 진행합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주마다 법이 있어요. 대법원까지 가면 결국 12월 8일까지 갑니다. 그럼 결국에는 하원에서 대통령 선출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인 거로 얘기해집니다. 이건 사실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는데 지연이 된다면 12월 8일까지 간다는 거죠. 저 때는 쇼부를 봐야 돼요. 근데 먼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한 점. 자, 증시 움직임이 좀 이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증시는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요만한 불확실성도 싫어요. 근데 아무렇지 않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번복될 확률이 낮다지만 이거는 명백한 불확실성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혼조세를 보이거나 등락이 심하거나 약간 이런 걸 예상했는데 웃기고 있네 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떠들어대던 케이스 중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상원이 공화당이 되는 케이스가 최악의 케이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증시에는 별 영향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나올 것 같다라고 했던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상승을 시키면 대선 끝나면 사야지라고 생각했던 투자자가 100트럭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못 삽니다. 계속 올라가는데 어떻게 사겠어요? 그런 걸 약간 외국인 기관이 노리고 있는 걸로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불확실성이 있어요. 12월 8일까지 대통령이 결정 안 될 수 있습니다. 맞죠? 두 번째, 두 후보가 상반된 정책을 말하고 있으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12월 8일까지 결정이 나지 않는데 지금 현재 바이든 후보는 인수위 홈페이지를 열었죠. 내가 됐다 이겁니다. 내가 당선됐다 이제. 나는 기후협약에 가입하겠다. 일단 이거부터 상반된 정책이 나왔죠. 결국엔 친환경 관련주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고, 세 번째는 5차 경기 부양책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엔 12월 8일까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도 섣불리 나서지 않겠죠. 네 번째, 무효 처리가 나오는 주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주별로 다르기 때문에 무효 처리가 되는 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선거인단 수가 바뀌는 겁니다. 그럼 그게 또 불확실성이 되겠죠. 트럼프가 역전할 수도 있겠다. 약간 요렇게. 다섯 번째,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게 12월 8일 이후인데요.
공화당이 현재 26명, 민주당이 23명입니다. 근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 많으니까 뽑히겠네가 아니고요. 공화당의 사람들이 안 뽑으면 어떡하죠? 왜냐하면 미국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공화당 사람들이 안 뽑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탄핵 투표 같은 거 하는데 그럼 민주당 표만큼, 그 다음에 야당 표만큼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불확실성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6번째, 대선 불복이 성공했어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에 성공해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바이든 찍은 분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지금 현재 대선 불복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위가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이 성공해서 당선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저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7번째, 어느 나라건 섣불리 외교 방향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든에 맞춰서 결정할지, 트럼프 대통령에 맞춰서 결정할지, 이런 것들이 섣불리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지연되겠죠, 처리가. 외교 방면으로 지연될 거고, 경제적으로도 지연되는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보는 7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는 7가지 불확실성이 있는데, 증시는 아무렇지 않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7가지 불확실성이 별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좀 판단이 그냥 개개인이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경계를 극대화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기관의 움직임을 믿지 마세요. 지금 외국인이 저렇게 산다고 해서 계속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고요. 이러다가 갑자기 베어마켓으로 가면 누가 책임지나요? 예. 제 돈은 누가 책임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섣불리 굳이 뛰어들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야 그냥 가지고 있는 거지만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한다거나 나는 비중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면 올라가면 좋겠지만 안 올라가면 어떡할 겁니까? 예, 약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코스피는 2260포인트, 코스닥은 760포인트. 이거는 전 세계의 코스피, 코스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지지선입니다. 요거를 이탈하면 비중을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탈하면 투매 나올 거예요. 정말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연준의 발빠른 조치가 좀 보이긴 해요. 지난 주말에 보통 연준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연준 의장 파월 같은 사람이 정치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미 대선 투표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미연준은 좀 액션이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개표가 끝나면 자기 입장을 발표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보니까 5차 경기 부양책 지연이 되니까 10월 말로 예정됐던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하는 시한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5차 경기 부양책이 지연되니까 거기에 저가 다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충격을 막기 위해서 대출 프로그램 기준을 하향 조정했더라고요. 그리고 대출 금액의 상한 조정을 했습니다. PPP에 근거해서 했어요. 200만 불인가? 예, 그렇게 했더라고요. 자, 미연준 FOMC가 제로 기준금리로 동결 했답니다. 0.25%포인트죠. 뉴욕 증시가 환호한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물음표가 뜨죠. 지금 현재 5번째 동결입니다. 그때 코로나 이후에. 근데 뉴욕 증시가 환호라고 있대요. 왜죠? 이상하지 않나요? 예, 왜죠? 새로 나온 제로금리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제로금리인데 뉴욕 증시가 환호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수를 보면 환호하고 있지도 않아요. 누가 됐든 간에 말씀드렸듯이 정책금리는 저금리 기조, 지금 제로금리 떴잖아요. 약달러 지속이 될 겁니다. 금융시장에는 지속 투자할 예정이에요. 그린 뉴딜은 좀 지켜볼 겁니다. 지금 당장 살 건 아니에요. 그린 뉴딜은 슈팅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저는 큰 폭의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로 소멸이라는 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바이든이 되니 어쩌니 했는데 결국에는 그린 뉴딜이 계속 올라왔다는 거죠. 올라온 상황에서 더 이상 좋은 호재가 뜰 만한 소식이 없어지면 이 주가를 누가 부양시키는 거죠. 약간 그런 것들 생각해 봐야 되고요. 디지털 뉴딜은 아직은 시동 걸지 않았으니까 좀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AI, 4차 산업혁명 관련주를 지속 매집할 예정입니다. 그린 뉴딜만 좀 지켜보고 나머지는 제가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좀 올라간 뒤에 사도 돼요. 예, 좀 올라간 뒤에 사도 되니까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단 선거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추가 매수는 중지하고 관망 예정입니다. 오늘 좀 추가 하락하는 것들, 제가 몇 가지 종목 지켜보고 있던 것들 매수를 좀 했어요. 그거 외에 이제는 추가 매수 안 할 겁니다. 무조건 단기 트레이딩만 할 거예요. 무조건 단기 트레이딩만 할 거고 비중을 확대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자, 외신입니다. 외신 보시면 이제 다우 퓨처가 다운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Election is still uncertain.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다우 퓨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진짜 쟤네도 어쩔 수 없네요, 보면. 예. 지금 현재 다우 안 떨어지고 있죠. 예. 약간 약보합권입니다. 근데 120포인트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또 결과론적인 뉴스를 쓰고 있어요. 예. 페이롤이 듀다. 약간 수치는 뒤에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스몰 그룹 사우스웨스트. 뭐야 이게? 아, 사우스웨스트 항공. 저기서 지금 소규모 그룹을 후퇴하라고 했답니다. 펄업라고 하면 후퇴인데 첫 번째로 후퇴하라고 경고를 했다네요. 지금 사정이 안 좋나 봅니다. 그래서 페이컷에 대해서 유니언이라고 하면 레이버 유니언, 노조입니다. 노조. 약간 얘기를 했다네요. 지금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이 현재 그 자금 사정이 별로 좋지 않나 봅니다. 바이든 후보가 close to White House victory. 이제 거의 당선권에 있다라는 얘기고요. 펜실베니아를 이제 리드하고 있다. 펜실베니아가 역전이 됐거든요. 진짜 우편 투표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되게 신기하다, 진짜. 예, 좀 신기합니다. 근데 뭐 결과는 결과니까요. 월스트리트이 약간 멈춰 있다라는 건데, 첫 번째 뉴스랑 보시면 그냥 시시때때로 그 시간에 맞게 현황을 중계하고 있는 애들입니다. 절대 저런 뉴스를 보고 흔들리면 안 돼요. 지금 현재는 월스트리트 포즈, 멈춰 있다. 바이든 앤 클로즈 투 빅토리. 바이든 후보가 승리에 거의 가까이 왔는데도 멈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재검표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들도 관심이 다 그거예요. 조지아부터 시작해서 펜실베니아 뭐 이런 애들 다 재검표 해야겠죠. 근데 그 자동 재검표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 재검표. 내신입니다. 선거 불복도 거래의 기술, 트럼프 계산된 소송 전략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게 한겨레란 그 언론사의 기사인데 잘 보세요.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의 톤을 한번 보세요. 이번 대선은 경합주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고 표차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아래 민주당에 유리한, 자 보세요. 민주당에 유리한 우편투표. 예. 민주당에 유리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민주당에 유리한 근거가 없어요, 여기. 예,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유리하대요, 우편투표는. 예, 불복하기 위해 미리 고리를 걸어둔 것이다. 물어봤습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물어봤냐고요. 예, 약간 요런 거. 트럼프의 선거 조작 주장은 퇴임들을 대비한 거래용으로 해석된다. 해석. 그는 대통령 취임 전후에 저지르거나 드러난 각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예, 정치 성향이 너무 진하죠. 두 번째, ABL 바이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공동 개발 중단이라는 뉴스가 오늘 떴어요. 그래서 오늘 ABL 바이오가 큰 폭으로 하락했죠. 예, 조금 뼈가 아픕니다. 사실 이번 하락은. 이거는 좀 예상 못했어요. 예, 예상 못한 악재라서 좀 뼈가 아프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예. 사실 ABL 바이오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모멘텀으로 이까지 올라온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긴 해요. 그러면 전 진짜 약간 좀 뼈 아파요. 이건 약간 뼈 아픈 상황이긴 해요. 만약에 제가 지금 현재 횡보하고 있는 채널 밑으로 떨어지면 이거는 예, 제 계산 바뀌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ABL 바이오는 수익권이고요. 수익권인데 이번 밴드를 깨고 내려가면 약간은 좀 예, 제 포트가 위협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입니다. 고민이라서 붙여놓고요. 선액폭이 내세운 바이든의 문 대북 정책 대수술 불가피하다라는 건데요. 지금 바이든 후보는 실무 협상 중심으로 가겠다. 비핵화를 해야지 실무 협상을 하겠다. 약간 요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대북 정책에 대한 기조가 바뀌긴 하겠죠. 거기다가 이번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인수를 한 다음에 외교 안보 라인 완전히 구축하는 데까지 6개월이 걸릴 거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대북 정책 거의 답보 상태일 거다. 이때 북한이 미사일 뻥뻥 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간 본다고 그냥 뭐 ICBM 같은 거 쐈다간 큰일 나겠죠. ICBM 말고 다른 그냥 뭐 해안가에 쏠 수 있는 미사일 같은 거 쏘면서 약간 시위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코로나19 확산도 있고 미중이 갈등할 거예요. 지금 갈등이 시작됐죠.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시작됐기 때문에 미국이 좀 반으로 쪼개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 아니지. 그 빨간색 주랑 파란색 주랑 약간은 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거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라 대북주는 사실 좋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대북주 이제 쭉쭉 떨어지겠죠? 바이든 후보가 되면. 그럼 그때부터는 조금씩 사볼 예정입니다. 예. 똑같습니다. 대북주의 모멘텀 똑같을 거예요. 아무리 바이든 후보라도 대북주가 아니지. 북한에 대한 이슈를 그냥 수수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바이든 그 정권에서 북한에 대해서 뭐 대화를 시도하려고 한다 이런 뉴스가 뜨면 장난 아니겠죠. 예.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김정은 그 회장님 만나면서 여러 가지 좀 이득을 보는 걸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벤치마킹할 확률이 있고요. 국고채 금리 전 구간 반등했다. 예. 금리가 반등했다는 건 팔았다는 거죠. 바이든 당선 유력, FOMC 결과 반영.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연준에서 얘기한 내용을 보면 국채를 추가 매입하겠다는 계획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있다. 아까는 또 환호한다면서요. 환호와 실망이 교차하는 이상한 시장입니다. 비트코인 2년 10개월 만에 최고가 경신했다. 1,700만 원 선 돌파했다라는 건데요. 이 이유는 페이팔에서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을 결제 가능하게 바꾸겠다라는 거고요. 페이스북이 리브라 어소시에이션, 예, 리브라 얘들이 얘기하는 그 가상화폐죠. 여기서 얘기하는 완전 그 탈중앙형 그 가상화폐랑은 좀 달라요. 다른 화폐긴 한데 이번에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가상화폐도 탈중앙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인데 참 이런 거 보면 저 그때 비트코인 사기라고 얘기하던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페이팔은 머리에 총을 맞았습니까? 라고. 저는 예전 3년 전부터 비트코인이 광풍, 과열되는 건 맞지만 저게 허구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상화폐 투자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걸 보니까 감회가 좀 새롭네요. 네, 새롭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그 사람들에게 투자재로 인식이 됐고요. 사람들이 좋건 싫건 투자재로 인식이 됐습니다. 선물까지 있죠. 선물까지 있고 지금 이제 페이팔에서 결제까지 가능하게 한다니까 이제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정부에서도 이제 세금 매기려고 하는 거 보면 아 그때 내가 그 사기라고 했던 건 미안한데 너네 이제 거래해서 돈 벌고 있으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지 않니? 돈 내. 약간 이러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예. 그때 당시에 투자해서 손해본 사람들은 억장이 무너지겠죠. 예, 뭐, 투자는 또 본인 책임이란 얘기 하겠죠. 그러면, 댓글 보면. 자, 현재 글로벌 정치 경제 흐름은 지금 미 대통령 선거일이 지나갔고요. 지금 미 류마티스 학회가 진행 중입니다. 대선 불복 시 변동성 구간에 들어왔고요. 변동성은 한 달 정도 지속될 예정입니다. 근데 한 2, 3주면 끝났었어요. 예전에는. 그때는 중간에 합의를 했죠. 그래 내가 깨끗하게 승복할게 라고 물러섰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고요. 3분기 실적 발표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린 뉴딜 지수 발표 예상 기간, 크래프톤 입찰 예상 기간이 좀 약간 제가 옆으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치료제 긴급 사용 신청 예상일, 미 모더나 화이자 등 아직 그 예상 구간이고요. 미 5차 경기 부양책 상원 통과 예상일이 좀 뒤로 밀렸습니다. 지금 대선이 결판이 안 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원 통과 예상일은 좀 뒤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증시가 진짜 반전할 수 있는 계기는 저 5차 경기 부양책 상원 통과 예상일부터입니다. 미증시가 반전하는 날요. 미증시가 반전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반전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동치는 아닙니다. 영향은 받겠죠. 자, 글로벌 경제 캘린더를 보시면 금리 결정 동결했고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성명서 나왔고요. 그래서 뭐 추가 국채 매입에 대한 얘기는 없어서 지금 약간 시장이 실망하고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비농업 고용지수 예측치보다 좋게 나왔고 실업률도 조금 소폭 떨어졌습니다. 소폭이라기보다는 1% 떨어졌죠. 크게 떨어졌습니다. 예, 크게 정정할게요. 크게 실업률이 개선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지금 이제 증시는 그냥 혼조세다. 예, 오늘 주요 이벤트는
3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 블라블라 있었는데 지금 현재 미 대선 불확실성으로 의미가 없었고요. 이제 주말에 발표되는 것들입니다.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 디지털 뉴딜 분야 뉴딜 펀드 투자 설명회 개최, 요거 내용 좀 궁금해요. 그다음에 KDI 경제 동향, 하나솔루션주의 부당한 지원행위 제재라는 기사가 11월 9일에 뜰 거랍니다. 자, 코제페가 진행 중이고요. 미 류마티스 학회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뭐 FB 같은 그 회사들에 대한 소식은 뜨고 있는데 국내 업체들에 대한 소식은 뜨고 있지 않아요. 광군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광군제는 계속 하고 있고요. 11월 11일이 일단은 일정이니까 넣어놨고요. MSCI 지수 정기 변경 그 일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정기 변경 대상들은 그 전에 진작 돈이 들어오겠죠. 당일에 막 우르 들어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당일에 마무리 짓는다 뿐이지. 그 전부터 조금씩 매수할 겁니다. MSCI 운영하는 사람은 설마 뭐 당일에 자기들이 그 어떤 종목이 편입되고 편출되는지 대충 각이 나오는데 당일 돼서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전부터 사겠죠. 자, 오늘 증시가 이렇게 움직였죠. 코스피는 강보합이었고 코스닥은 지금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하락으로 끝났는데 집중해야 될 사항들은 몇 가지 없어요. 지금 제가 시간에는 체크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개인이 일단 많이 팔았고요. 많이 팔았는데 투자자 예탁금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이거는 트럼프 당선을 생각하고 증시에 유입되려고 했던 자금들이 이제 조금씩 빠져나가는 걸로 보입니다. 다시 안 들어오고 나 사야지 하고 트럼프 당선되면 사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개인은 계속 팔고 있었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계속 투입되고 있긴 해요. 코스닥 오늘 6천억씩 샀죠. 자, 근데 이게 코스피는 됐어요. 코스피는 어차피 외국인이 매수 일변도로 갔고 뒤에 환율을 보시면 알겠지만 환율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봤을 때 코스피는 지속 상승하는 게 뭐 거의 비례할 것 같고요. 원달러가 강세를 보이는데 코스피가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움직일 뿐이지 중장기적인 추세는 코스피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코스닥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갑자기 투매가 나왔어요. 투매가 나왔는데 이때 분봉 보시면 진짜 양봉이 없을 정도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걸 누가 이끌었냐라고 하면 외국인이에요. 예. 미제 애들이 또 그랬습니다. 미제 애들이 또 여기서 이렇게 하락시켰어요. 하락시켰기 때문에 그거를 또 개인이 거래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거래량 올라갈 때 개인이 샀다. 예, 기관은 뭐 그냥 매도 일변도로 갔고요. 뭐 한 번에 반전도 없었습니다. 쭉 팔았고 기관은 지금 현재 코스피에서 코스닥에 손을 떼는 것 같아요. 손을 떼는 걸로 보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투매를 왜 발생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요게 되게 애매합니다. 굳이 투매를 발생시킬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팔고 나갈 거면요. 팔고 나갈 거면 막 이렇게 반등 주면서 약간 이렇게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투매를 발생시켰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예, 지켜보려고 합니다. 저도 코스닥 비중이 40%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좀 계속 지켜봐야 되고 신용융자는 확실히 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늘 신용융자는 없어 보이고요. 신용융자가 안 늘어난다는 건 이제 개인이 올릴 만한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CMA 잔고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주차 영상에서 약간 그 비중을 보시고요. 지금 상승 하락 종목 수도 보시면 웬만한 종목들은 다 떨어졌다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고 시청하고 계신 현재 여러분들 포트는 오늘 별로 안 좋았을 거다. 그래서 오늘 하루 고생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타도 좀 어려웠어요. 예, 단타도 좀 어려웠던 게 지수 단타가 지금 어렵습니다. 예, 지금 전저점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깨고 있어요. 거래량이 올라가긴 하는데 개인이 그때 다 팔고 나가버리죠. 예, 이건 뭐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또 지수를 흔들어 놓은 것 같고요. 얘도 뭐 하락 추세였죠. 하락 추세였는데 하락 추세를 못 깨고 끝났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가격이 끝나서 이런 거고 뭐 전저점이고 뭐고 이런 거 없어요. 예, 전저점 깨고 내려갈 때 이때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량 올라갑니다. 전저점 깰 때 개인들이 또 우르르 매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코스피는 살 생각을 안 하고 코스닥만 사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가요. 예, 미증시는 이제 혼조세고요. 예, 다우존스 떨어지고 있지만 나스닥이 좀 올라가고 있고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습니다. 미증시 바이오 지수가 안 좋고 지금 모더나 중심으로 좀 떨어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좀 백신 모멘텀이 있다로 보이고요. 유로존이 약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국채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계속 팔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단기적으로요. 지금 미국채 3개월 물어보면 알겠지만 좀 단기적으로는 위험 자산이 좀 선호되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죠. 원달러는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20원 밑으로 떨어질 것 같고요. 그럼 1110원대로 가겠죠. 그럼 코스피는 그에 맞게 한 2%, 3%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원유 재고는 어제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좀 하락하고 있어요. 이거는 불확실성이겠죠. 거기다가 바이든 후보가 되면 친환경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포시퓨얼, 화석연료는 좀 안 좋을 거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구리는 지속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이제 금이 1955원까지 올라왔네요. 1800원대가 엊그제 같은데 다시 올라와가지고 저희 또 금 투자 기회는 저 아스라에 사라져 버렸네요. 어려운 부분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주말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